저에게 학부모님이란 저희 고객님이시고요. 네. 저에게 있어 그 학부모님이란 상당히 조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심스러우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초등교사, 현재 6학년 담임 맡고 있는 교사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딕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투리를 너무 쓰는데 아니, 또 여기 또 서울신문이잖아요. 그 사투리가 괜찮나요? 저는 일단은 이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다. 저는 한 70%? 저희 집이 사실은 학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반영을 해서 70%? 저 같은 경우는 80%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온갖 일을 다 얘기해주고 네. 그래도 한 80%는 이해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학원 강사라는 이름을 달고는 나왔지만 현재는 출강하고 있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유롭게 학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학원 강사분들은 조금 어려우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로 학원을 닫는 기간이 있다 보면 그게 수익과 연결이 되니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을 반으로 나눠서 홀수 번호 학생들이 등교하면 짝수 번호 애들은 집에서 온라인 학습하고 반대로 짝수 번호 학생들이 등교하면 홀수 번호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얘기도 못하고 자기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다 이해는 되는데 저도 이제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는 벽에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 원래는 이제 저도 막 잡담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있다고 해야 되나? 꼬마아이들이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학원 강사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떤 억하심정 막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대에 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존경을 많이 표하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반자이자 조금 질투의 대상? 학교에서 아이들이 조금 학원이 학교보다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학교 숙제를 내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원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면서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게 거에만 아니죠.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참 네. 큰 문제였어요. 다른 그 외의 업무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이제 체감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체육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교시키고 바로 운동회 준비한다고 업체 막 알아보고 체육 물품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매장 돌아다니고 생각보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게 많더라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학원에는 장사꾼들이 많구나.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고 상담을 하고 얘네랑 친해지고 싶어요. 얘네들 질문도 많이 받고 싶고. 근데 원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강의를 하나 더 깔아라. 정말 애들을 그냥 두당 20만 원, 30만 원쯤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학원계에 많으셨어요. 그게 저는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따로 1:1 상담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거를 클래스팅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알림장을 써서 올리면 애들이 이제 폰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학부모님도 같이 확인하시고 야, 2020년이네요. 또 카톡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내일 준비물은 도화지랑 색연필 사인펜이야 하면 이제 29명이 네네네네네 질문은 선생님 개인톡으로 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강사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은 정말 개인차가 심합니다. 강사 개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저는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은 조교가 받고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죠.
저에게 학부모님이란 저희 고객님이시고요. 네. 그 개그를 위해선 그렇고 모든 해결의 핵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공부에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 아버님과의 사이, 부모님끼리의 어떤 뭐 이혼 등등의 트러블, 친구 관계 문제, 이성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부모님이 그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진짜 많았고 그걸 가중화시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부모님을 모셔놓고 학생이랑 셋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 그 학부모님이란 상당히 조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심스러우신 그러니까 학부모님께 전화가 딱 오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맞아요. 네 어머니. 보통은 좋은 네. 일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그죠 생길 왜곡돼가지고 수 있고 그쵸. 네. 학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약간 무서운 상사님 같은 30명의 저희 이제 상사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방학 직전에 너무 더워서 물총을 준비해와라. 그러니까 물총뿐만 아니라 물풍선, 우비 쓰고 네, 박스로 방패 만들고 이렇게 온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질 수 없어서 5만 원짜리 물총을 샀어요. 이런 걸 딱 들고 갔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마치 제가 그 무슨 게임 속의 최종 보스 마냥 저한테 막 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물에 홀딱 젖고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은 이제 옷 다 갈아입고 뽀송뽀송하게 앉아 있는데 저만 이제 물 뚝뚝. 그때가 1교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바지에 뭐 쉬했어요? 아이들 단어 시험을 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얘네가 이 뜻을 알고 쓰나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화가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우와 뭐 이러거나 야가 빠진 여우 얘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각색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교육은 필수다. 나는 사교육은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혹은 보충하기 위해서 듣는 사교육이면 오케이인데요. 그냥 뭐 집에 있으면 놀 것 같으니까 남들이 다 가는 학원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학원에 오셔도 열심히 본인이 하질 않고요. 서로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학습 수준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토론을 해봤는데 저희 반 29명 중에 2명 빼고 일단 다 학원을 다니고 뭐 4개 이상 다니는 학생도 4, 5명 있고 그거랑 이제 학원을 왜 다니냐에 대해서도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피아노, 미술, 좀 예체능 관련된 그런 학원은 본인이 일단 원해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모님의 강요로 미안해. 토론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분명 도움은 되지만 꼭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많이 동의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때는 이제 부모님께 영어 학원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다니는 건 괜찮지만 너무 무작정 그냥 강요로 다니거나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진짜 이거는 특히나 학부모님이 너무너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학원에 강제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학원 선생님한테 좋은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 하려는 아이를 끌고 수업을 가야 하는 학원 선생님의 고달픔도 있어요. 그거를 너무 학원을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든 학생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족한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은 나타난단 말이죠. 이 친구들만 자기가 원해서 사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해도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잖아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예시를 들면 제가 조용, 쉿 이런 거를 좀 자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끼리 조용, 쉿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의 그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네, 보람도 많이 느끼지만 책임감도 같이 느껴야 된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돈만 쫓을 생각을 하시면 전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우선인 사람은 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진심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전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쉽게 보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강사, 특히 뭐 다른 분야의 강사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무슨 임용고시 이런 게 없잖아요. 나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나 캐나다에서 살다 왔는데 영어나 가르쳐볼까? 이제 이러면서 도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녹록치 않습니다. 이 업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처음에 딱 들어간다고 해서 막 한순간에 월에 막 5, 600씩 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대비하고 노력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딥하게 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엄청 고생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 숙제를 한다 해도 아니에요. 그건 말리셔야 마음껏 돼요. 해. 그건 말리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둘 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저희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고 되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되게 편한,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사교육이랑 공교육이 아니라 같은 그 교육이라는 맞아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소통하면서 맞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발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 줄 때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 이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부모님께서 잡아주시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탁 놓아주시듯이 언젠가는 저의 곁을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두발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 줄 때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 교육자란 브릿지다, 다리다. 똑같은 한 가정에서 자라도 부모님과 이 아이 사이의 문제, 이 문제가 점점 벌어지는데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지금으로선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혹은 친구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지켜봐주고 보듬어주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교육자가 아닐까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솔직하게 많이 네, 얘기를 해주시고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브 네, 그런 게 점에서 나오는 느껴져서 바이브.